국가기술 자격시험 컴활 자격증은요, 매일매일 봐요. 하루에 5-6번씩. 매일매일요? 상설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자, 교재 51번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거예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최근 유형을 한번 보세요. 작년도 3회 시험, 작년도 2회 시험 많이 나왔죠.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요. 올해 1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한글 2010,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것들은 윈도우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는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쉐어웨어라 그래요. 쉐어웨어.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칩, V3 라이트, 알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프리웨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는 뭐냐면요. 오픈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고 오픈 소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개발자가 프로그램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스도 주는 거예요. 프리웨어는 뭐냐면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안 알려줘요. 근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물건도 주지만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뜯어 고쳐서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글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배포합니다. 데모 버전은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홍보하기 전에 정식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일정 동안 써보세요 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이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재미있게. 그리고 마음에 들면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알파 버전은 뭐냐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개발된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요. 요거 테스트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파 버전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알파 버전. 알파는 A라는 영문자의 첫 글자처럼 그리스 문자 첫 번째죠. 그래서 알파 버전은 전문가가 테스트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걸 가지고 테스트가 끝나면 알파 테스트를 하겠죠. 알파 테스트를 끝나면은 잘못된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또 수정된 거를 가지고 나온 게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은 뭐냐면 이제 전문가들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일반인들한테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해서 내놓는 거죠. 그럼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선발해 가지고 각각의 게임 환경이라든지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한지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수정을 다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능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업데이트 해주는 걸 우리는 패치 버전이라 그래요. 패치는 파스 붙이듯이 우리 옷에 이렇게 뜯어지면은 덧대고 꼬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패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업데이트 시킬 때 보면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 컴 업데이트 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올 일은 없죠. 프로그램을 뿐만이 아니라 왜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게 되게 뜨잖아요. 그럴 때마다 업데이트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전혀 약간 컴퓨터가 뻑뻑거리는 잘못 업데이트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래 한글은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한글은 한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엑셀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할 때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우리는 몰라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아래한글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는 화면에 떠요.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떠요. 뭐야? 뭐 이렇게 더디노. 그래서 업데이트가 뜨면은 그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래한글이나 MS 프로그램들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공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RC, R집, 알약, 뭐 이런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업데이트 이거 한컴이잖아요. 한컴은 다음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업데이트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안 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할 게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면 돼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런 R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업데이트 할 때 광고가 떠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R성을 설치한다 그러면은요. 얘를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게 되면은 자, 스윙 브라우저도 추가 설치되죠. 빼고 설치 시작 누르면 쇼핑, 줌, 사용자 시장에 가면 굉장히 뭐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컴퓨터가 엉망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불필요한 건 빼고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감안해서 설치를 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예, 광고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들도 다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도 업데이트를 자주 시켜요. 자기네 업체 프로그램을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안 하면 또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를 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모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엉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커들이 예를 들어서 뭐 MS에 있는 어떤 업데이트 프로그램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 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노릴 수 있어요. 솔직히. 나쁜 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전쟁터에 보면 뭐 우물가에다가 독을 타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이러스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런데 MS는 또 그런 거를 대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한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알약도요. 알약도 단체는 무료 버전 못 써요. 무료 버전 못 써요. 우리 강의실에서도 교육적인 용도로 보여드리는 거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 백신을 쓰면 안 돼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알약 못 써요. 알집이고 못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게. 대신에 기관용, 회사용 이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 개인만 알약이나 이런 걸 쓰는 거지. V3 라이트를 쓰는 거지. V3 라이트도 단체는 못 쓰게 돼 있어요. V3를 써야 돼요. 그것도 다 달라요. 가격이 다르고. 번들은 뭐냐면 끼워주는 거. 여기 있네. 우리 책 사니까 CD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번들이라고 해요. 물건을 샀더니 예를 들어서 컴퓨터 메인보드를 사면 메인보드에 돌아가는 드라이버가 깔려있는 CD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DVD가. 그런 걸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삼성 컴퓨터를 사면 삼성전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CD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번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지 보니까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해당 부분의 모듈을 수정하여 변경 배포하는 버전을 뭐라고 한다? 패치라고 하겠죠. 패치. 덮어 쓰는 거니까 패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주는 거는 그 번들이고 1번이 틀렸네요. 트라이얼 버전은 맛배기예요. 우리 CC코너 있잖아. 슈퍼 같은 데 가면, 큰 매장에 가면 잡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이거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일단 써보세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간 써보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뭐 이런 거. 자,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앱들. 굉장히 많은 앱들이 들어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도 있고, 뭐 밴드 앱도 있고, 카카오톡 앱도 있고, 이런 앱들 있잖아요. 이거를 뭔가로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로 개발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바라는 언어가 필요하고, C라는 언어, 뭐 C++, 베이직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언어들 중에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바예요. 자바. C 언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C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언어는 다 배워요. 다 배웁니다. 자바라는 언어도 배우고 C, 뭐 C++, 베이직 뭐 다 배웁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바라는 것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지금은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합병이 됐는데, 그 오라클에서 이 자바를 무료로 배포해요. 무료로 쓰는 겁니다. 무료로. 저거를 개발하려면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프로그램 하나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있어요. 개발자들이 쓰는 거. 이건 뭐 몇백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다 무료로 주겠다 이거지. 무료로 다 쓰세요. 이거 무료로. 그래야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해야 자기네들이 물건이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자바라는 언어는 뭐다? 객체 지향 언어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구조적 언어로 작성을 할 거냐, 객체 지향으로 작성할 거냐, 비주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객체 지향 언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자바나 C 언어 같이, C++ 같은 언어들이 이 객체 지향 언어 방식을 쓰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C 언어의 특성에다 옳지 않은 거.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구조적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영문자일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다. C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고 컴파일러 방식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좀 나올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다. 뭐 바이트 코드를 생성한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게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앱 있죠, 앱.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 자바로 만들어요. 자바로 만들어요. 이 자바라는 언어는 C라는 언어에서 나왔어요. C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게 자바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C를 배워야 돼요. 안 배울 수가 없어요. C가 모든 프로그래밍에 과거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코볼이니 포트란이니 뭐 이런 거. 이거는 너무 옛날 고리장 얘기라서 안 쓰고 이제는 50년대, 60년대 사용하던 프로그래밍 말고 C는 70년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계속 C가 발전이 되고 또 파생된 자바도 계속 발전이 되고 지금은 뭐 또 비주얼 프로그램 쪽에서도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비주얼 C++라든지 뭐 델파이라든지 파워빌더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에서 운영하는 뭐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이 되는데 자 프로그램이 이런 거 있어요.
자바로 만든 언어는, 프로그램은요,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동이 돼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아이폰에서 만드는 앱은 언어가 달라요. 오브젝트 C라는 언어로 만들어요, 걔네들은. 자바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계열이나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0% 자바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MS 폰이라고 있어요. 윈도우 폰. MS에서 생산한 그 폰들은 비주얼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비주얼 언어를. 자기네들 기업이 만든, 자기네들 회사가 만든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앱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아이폰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갤럭시 쪽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아이폰은 배우질 않았어요. 두 가지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C를 배워서 아이폰으로 갈 거냐, 자바를 배워서 안드로이드로 갈 거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안 써먹으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조금 남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다시 봤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이 바뀌었어요, 안에. 아래 한글 2007에서 2010 바뀌면 메뉴가 바뀌잖아요. 그런 쪽으로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새로운 버전으로. 편해졌다고 하는데 웬만한 컴퓨터에서 돌지도 않아요. 이제는 또. 예전에는 그냥 중간 정도 컴퓨터가 되면 작동이 돼서 개발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최고급 컴퓨터가 아니면 또 제대로 안 돌더라고. 네, 말자. 운영체제라는 말이 나왔네.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뭐예요? 우리 윈도우 같은 게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를 켜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초창기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 처리하고 꺼야 돼요. 계속 켜둘 수가 없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컴퓨터들, 이런 거, 애니악 이런 컴퓨터들은요, 펜실베니아 주에 들어가는 전력을 차단하고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도 1년의 유지비가 60억이 된다 그래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못 쓰는 거예요. 줘도 못 쓰는 거. 200평짜리 아파트 한 달 관리비 몇백만 원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공짜로 쓰라 그래도 못 쓰는 거지. 관리비가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일괄 처리. 전원을 켜면 세탁기에서 양말 한 켤레 빨고 이게 아니라 양말이 있으면 한꺼번에 세탁물이 한꺼번에 있으면 한꺼번에 세탁하고 말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괄 처리.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급여 계산, 연말 결산, 성적 처리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담아놔요. 연말정산하는 프로그램 따로,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 따로 두 가지를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말정산하고 싶으면 연말정산만 쫙 몇 날 며칠 해야 되겠지, 하게 되면은. 성적 처리할 거 있으면 성적 처리하는 거지, 성적 처리하다가 급여 계산하다가 또 다른 성적 처리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중 프로그램 시대라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돌리니까는 각각 원하는 걸 돌리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돌리는 거예요. 마치 가스레인지 불구멍이 하나였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2개, 3개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냄비 2개를 올려놓고 따로따로 조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본체 하나에 화면, 모니터를 여러 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단말기라 그래, 단말기. 과거는 다 이렇게 했었어요. 슈퍼컴퓨터 지금도 그래요. 슈퍼컴퓨터 본체 하나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본체 하나를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눠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그러면 2사람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슈퍼컴퓨터를 각 사무처에 있는 그 기관,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원들이 각각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10명이 사용한다 그러면 10명이 다 따로따로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나는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컴퓨터는 1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명령을 걸어도 시간을 쪼개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처리한단 말이에요. 1초에 수억 개를 계산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한 것 같은데 1초도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어요. 원체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1000명이 동시에 명령을 걸어도 1000명간 처리하는데 1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뭐라고 하냐면 한꺼번에 했네, 동시에 했네 라고 하는 거죠. 동시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주는 거예요. 너 1000분의 1초, 너 1000분의 1초, 너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동안 1번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고, 1000분의 1초가 지나면 올스톱 시켜놓고 두 번째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1초면 되잖아요. 늦어도 10초고 1분이면 끝날 거 아니냐 이거지. 1000명 거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1000명이 생각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했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그래서 붕어빵 만드는 거 생각해보세요.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잖아요.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는데, 붕어빵 밑에는 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데 불이 하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뒤집는 거기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봐. 나머지는 불이 없어요. 근데 불이 너무나도 세, 강력해. 그래서 딱 올려놓고 돌리면 벌써 익었어. 반죽을 집어넣고 돌리면 바로 익은 거야. 그러면 반죽 돌려놓고 한 바퀴 돌리면서 계속 꺼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손님들은 붕어빵에 틀이 10개가 있는데 동시에 10개에서 붕어빵이 나오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빠르니까. 그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다중 처리는 뭐냐면요,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중 처리는, 본래는 다중 처리가 뭐냐면 CPU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CPU가 하나입니다. CPU가 하나라고, 컴퓨터 하나에 본체 하나에 CPU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이버에 있는 그런 서버들은 CPU가 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CPU만 20만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20만 개가 들어있으면 20만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CPU 한 개당 하나를 처리하니까. 근데 그 20만 개가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걸 하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팔이 다 1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10개, 팔이. 그럼 10가지 물건을 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흉하겠지만서도 컴퓨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CPU가 여러 개를 있어서 그 여러 개 CPU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런 방식을 다중 처리라고 하고, 그 중에는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듀얼은 뭐냐면은요, 컴퓨터 두 대가 있어요. 컴퓨터 두 대가 있어요. 그 두 대가 같이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엑셀로 실행하고 하나는 파워포인트로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달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 달나라를 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A라는 프로그램으로도 계산해보고 B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계산했더니 이렇게 가면 좋대.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가면 되겠다 이거죠. 내비게이션이 다른 회사 두 개의 내비게이션을 놓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지금 정체가 됐어. 이렇게 돌아가래. 저쪽으로 돌아가래. 근데 두 대가 서로 같은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르게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내비게이션을 100개를 내비게이션을 돌려놨더니
어디로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믿을만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 신뢰성을 높일 때 쓰는 거예요. 그걸 듀얼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뒤에는 틀려요. 뒤에 거는 듀플렉스예요. 뒤에 설명은 듀플렉스라고. 듀플렉스는 뭐냐면 두 대를 갖고 돌려요. 세 대를 갖고 돌리는데 처음에는 1번 컴퓨터가 돌아. 막 돌다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번 컴퓨터가 대비로 있다가 예비로 있다가 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1번이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다 고치고 나면 다시 2번이 하던 일을 1번으로 돌려요. 그냥 뭐 5대씩 둘 필요는 없겠지. 2대만 있으면 돼요. 메인 컴퓨터 하나, 예비 컴퓨터 하나. 우리 가정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기가 정전이 되면은 안 보이니까 뭐 후레쉬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전이 된 지가 10년이 되면 안 되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후레쉬 불빛으로 우리가 저녁에 밤에 어두웠을 때 생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를 듀플렉스라 그래요. 2대 컴퓨터를 놓는데 둘 다 작동되는 게 아니라 메인이 돌아요. 메인이 돌다가 이상이 없으면 계속 메인이 작동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고장이 나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때 B가 돈다는 거죠. 보조 컴퓨터가. 그래서 보조 컴퓨터가 작동을 하고 그때 메인 컴퓨터를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은 은행 온라인을 이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한 대 컴퓨터 갖고 은행 온라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가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으니까 뭐 대기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때는 뭐 송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그 내용이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듀플렉스 시스템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점에 중앙 컴퓨터 하나, 예비 컴퓨터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듀플렉스를 돌리니까는 온라인이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서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실시간 처리. 실시간 처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는 방법이 실시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하면 카페, 블로그, 전자우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한항공 좌석 예약하는 거. 예약하면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활성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실시간 처리라 그래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받으려 그래. 돈을 입금해야 돼. 그러면 온라인 업무 같은 것도 실시간 처리. 지금은 다 실시간 처리예요. 그때그때마다. 다중 모드는 뭐냐면 이런 것 저런 거를 한꺼번에 다 제공해주는 시스템. 당연히 지금은 다중 모드를 해줘야죠. 분산 처리는 뭐냐면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가지고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 시험 보고 나서 OMR 답안지로 이제 답을 입력하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시험을 봐서 그 OMR 답안지를 서울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한 2달 정도를 계속 밤새 돌려야 그때 수검자 60만 명을 한꺼번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리 다 해요. 다 처리해.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만 서울시로 보내주면 서울에서 전국거 취합하면 되잖아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처리 나오는 시간이 금방 끝납니다. 끝나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학 입학 시험도 더 늦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똑같은 시험 시간에 같이 봤다 하더라도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는 이제 입학 서류 전형하는 것도 과거에는 뭐 한번 시험 뭐 원서에서 떨어지면 땡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1차, 2차, 수시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제도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분산 처리 시스템이 없었으면 아마도 대학 입학 시험 보려고 그러면 외로사항이 많았겠죠. 저희 때는 그랬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컴퓨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달 순서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최근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3년 시험에 나왔다고 보이는데 실제 문제지는 2009년도 이런 문제 때, 2007년도, 2005년도, 2000년도 이때 시험 문제네요. 자, 그 다음 언어 번역. 언어 번역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은 우리말로 입력하지 않고 영어로 입력합니다. 읽어라, 읽어라. 라는 우리말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read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글자를 표시하시오라고 이렇게 그러면 뭐 display라는 명령을 쓴단 말이에요. 표시하라는 명령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알아들었어. read, 뭐 읽고, write 기록하는 거구나. 뭐 sum 그럼 합계를 구하는 거구나. average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알겠는데 과연 엑셀이 썸이 뭔지 에버리지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자가 작성한 언어가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을 이 기계가 알아듣게끔 번역을 해줘야 돼요. 내가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내가 영어로 얘기하던 현지말로 하던 아니면 그놈을 데려다 놓고 우리말을 가리키던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하려면 내가 우리말을 가리키긴 힘드니까는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죠.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번역기가 있어야 되겠지.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번역은 사용자 말을, 고급 언어, 사용자가 만든 사람 말을 기계말로 바꿔주는 기능을 번역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인터프리터 이렇게. 컴파일은 번역이라고 부르고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고 불러요. 택시 타면 인터프리터 지원되는 택시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면 거기서 그 나라 말로 다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해주거든요. 통역하고 번역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가 번역글은 뭐예요? 자, 최근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으로 수출이 된대요. 7개 나라로 번역이 돼서. 통역이 아니라 번역이 돼서. 그러면 우리말로 된 책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영어로 바꿔야 되고 중국어로 보내려면 중국어로 바꿔야 되고 일본어로 보내면 일본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통째로 바꿔야 되겠죠? 반만 바꿔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다 바꿔서 보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고 통역은 뭐예요?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통역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뭐 번역 서적을 산다 그래요? 통역 서적을 산다 그래요? 번역 서적 사는 거잖아요. 번역은 통째로 바뀐 게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통역사 있잖아요. 동시통역사. 번역사가 아니라 통역사잖아. 그럼 거기서 뭐 헬로우 그러면 헬로우가 뭐냐? 그러면 헬로우는 무슨 말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꿔주는 거. 그건 통역이라 그래요. 그게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러면 통역이 편할 때도 있고 번역이 편할 수도 있어요. 컴파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인터프리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쉽습니다. 사용하기가 쉬워요.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한 1000줄을 입력해 놨는데 한 줄씩 한 줄씩 번역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결과를 실행해 주는 게 통역이에요. 인터프리터고 컴파일러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꺼번에 다 바꿔놔야 돼. 바꾸다가 오류가 나면 땡. 어디서 오류가 났어요. 그럼 그걸 고쳐야 돼 또. 다 고쳐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탁 실행이 돼요. 근데 번역은 1차 번역이 끝나고 나면 두 번 다시 번역을 안 해요. 근데 통역은 뭐예요? 매번 짓거릴 때마다 바꿔줘야죠. 매번 헬로우를 100번을 해도 야 헬로우가 뭐냐 그러면 헬로우는 뭡니다. 또 좀 이따 헬로우 그래. 그럼 헬로우가 뭐냐 그러면 헬로우가 뭡니다.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요. 편리성은 있는데
더뎌. 네. 그래서 포트란, 코볼, C, 알골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고, 코볼 컴파일러 따로 있고, 포트란 컴파일러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뭐 C라든지 뭐 알골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는 뭐냐면은요,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 이름을 어셈블러라 그래요. 근데 컴파일러는 포트란 컴파일러 따로, 코볼 컴파일러 다 따로따로 있어요. 컴파일을 해주는 그런 거를 컴파일러라고 하고, 어셈블러는 어셈블리를 번역해주는 전용 번역기가 어셈블러예요. 비교도 있어요, 비교. 아무래도 컴파일러가 번역은 더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한번 바뀌고 나면, 영어로 된 책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말로 바뀌고 나면, 바뀐 말로만 보면 되잖아요. 굳이 영어를 또 안 바꿔도 되잖아. 근데 인터프리터는 매번 바꿔야 돼, 매번. 그래서 실행하는 속도가 느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바꿔주니까 번역 속도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실행 속도는 느리다 이거지. 전체 실행 속도가 느려요. 뭐 링커라는 말도 나오고요, 로더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사실은 대학에 가면 이 전자계산학 전공하는 학생들 전자계산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의 전자계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죠. 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생소한 거죠. 사실은. 저는 오래 해봤으니까, 오래전부터 이걸 해왔으니까 뭐 보면 그런 거 아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갈게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 웹이 뭐예요? 웹? 인터넷이죠. 인터넷상에, 자, 보세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공방에 가면은 이렇게 자료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보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뭔가 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 프로그램을 뭐로 만들었냐 이거지. 프로그램을 뭐로 만들었냐. 이런 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퉁얼퉁얼 뭘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HTML이라 그래요. HTML이라고 불러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인터넷상에 웹문서를 만드는 표준 언어예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배운다, 홈페이지 제작하는 걸 배운다, 그러면 HTML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면 못 배워요. 못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준 언어가 DHTML. 시험에는 HTML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다 그러면 DHTML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SGML은 보지 마시고 XML은 뭐냐면 익스텐션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확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WML 넘어서 VRML, 우리 같지 VRML, 버추얼, 가상현실.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HTML,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DHTML, XML, VRML.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엑셀 배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특성만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그럼 한 번씩은 보세요. PHP가 뭔지, JSP가 뭔지, ASP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특히 요거 제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공부방에 이렇게 목록이 보이잖아요. 제가 로그인을 하고
또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제가 글을 쓰면 요 순서대로 쪼르륵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PHP로 만들어요. PHP라는 언어로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서 뭐 검색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또 웹서버가 작동이 돼야 되고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만든다. 자, 통신 방식에서 통신 방식. 통신을 하게 되면은 통신 방식이 라디오, 텔레비전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 방송국에서 보내고 우리는 수신만 하는 거죠. 내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뭐라고 하면 그게 방송국으로 가요? 내가 막 전파를 보내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햄이잖아요, 햄. 아마추어 무선 햄. 들어보셨어요, 무선 햄? 예. 이 햄 통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햄 하는 사람이. 가정에, 옥상에다가 안테나 걸어놓고, 또 차량에도 햄 장비를 실어놓고, 높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뭐 이동 중에는 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 뭐, 야영을 가가지고 야영장에서 통신을 하게 되고 많이 그래요. 예전에 김일성 사망했을 때, 그거를 가장 먼저 수신한 사람이 햄 하던 사람이에요. 햄 하는 사람이 이제 방송을 막 이래저래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채널이 잡혀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KBS로 연결이 돼서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햄 하는 사람들은 무전기처럼 조그만 햄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하고도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선이죠, 무선. 여기. 단양은 아니지. 그건 이중이지, 이중. 보내고 받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한쪽에서 보내면 한쪽은 듣기만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단일 방향으로 온다. 그래서 단향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심플렉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중. 전이중은 뭐냐면, 보내고 받고 떠들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전화, 인터넷. 인터넷이 두 가닥이 들어있죠? 전화선도 두 가닥으로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이거 플러그 꽂는 거 아시죠? 여기 몇 가닥 꽂혀 있는지 아세요? 네 가닥 꽂혀 있어요, 네 가닥. 여기 네 가닥. 위 두 개가 전화기예요. 아래 두 개는 예비예요. 아래다 선을 또 연결하면 또 다른 전화를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닥보다는 네 가닥을 꽂으면 안정적인데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아요. 안 그러면 뒤죽겨 있으면 큰일 나니까는. 자, 그거를 우리는 전이중 방식이라 그래요. 전이중 방식. 반이중은 뭐냐면요.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낼 때는 못 받아요. 내가 받을 때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전기예요. 무전기 사용해 보셨어요? 옛날 워키토키 애기들 노는 거?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아수라? 영화 보니까 거기에 검사 하나가 무전기를 갖고 다니더구만. 근데 이 무전기는 가만히 있으면 듣기만 해요. 말을 못 해요. 말해도 안 넘어가요. 말할 때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들려요, 또. 문제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데 쟤도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을 해서 제3자는 들을 수 있는데 서로 두 사람은 못 들어요. 서로 누르고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고 상대편이 말한 게 나한테도 안 들려요. 내가 눌러놨으니까. 그러니까 말 다 했다? 너 말해라? 오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 오바 그러고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중얼중얼 오바. 그러면 내 할 말 끝났다? 네가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통화하는 사람이 1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이 얘기 끝났어. 그럼 2번, 3번이 동시에 눌러서 떠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소리는 나머지 사람한테 들려요. 정작 두 사람은 못 듣죠. 그러니까는 무전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떠들면 안 되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저쪽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해요, 보통. 그래서 무전을 할 때는 1번 사용자하고 이쪽 본부하고 2번 사용자하고 본부하고 이렇게 보통 하고, 아니면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는 할 사람을 이제 눈치 게임 아시잖아요. 눈치 게임 1, 2 하면 1, 2, 3, 4 하는 눈치 게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치를 잘 보고 해야, 야 여기 위험해 하고 서로 떠들면 상대편은 둘 다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작 두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건 있어요. 하여튼 반이중 통신 방식도 있다 하는 거. 근데 이 시험은 오래전에 나오고 이제 출제가 안 됐네요. 너무나도 쉬워서 그런지. 자, 운영 방식이 있어요. 운영 방식. 운영 방식은 뭐가 있냐면 중앙 집중식. 이게 뭡니까? 옛날에 예전에 그 온라인 은행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직접 입출금을 하려 그러면 중앙에는 본점 컴퓨터가 고장나면 꽝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앙 집중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중앙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 뿌려주는 거죠. 중앙이 멈추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멈추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종업원이고, 즉 우리가 클라이언트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할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고,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서비스해주는 서버, 네이버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많이 쓰죠. 이 중앙 집중식의 중앙 컴퓨터를 영어로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제 홈페이지 이름이 호스트잖아요. 제 사업체 이름도 호스트였다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름이 너무 고리타분한 이름이야. 지금은 서버라고 해야 이뻐.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근데 동배관 처리 방식은 영어로 피어 투 피어 이렇게 쓰죠. 이렇게 PEER to PEER. 그러니까 P to P. 요 2는 무슨 2예요? TO가 아니라 TOO죠? 숫자 2니까 TOO잖아요. 2. 근데 이 영어 TO나 TOO나 2는 똑같은 2기 때문에 그냥 P2P라고 보통 불러요. P2P. P2P라는 게 피어 투 피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이톤. 나랑 쟤랑 둘이서 얘기하잖아. 서로. 옛날에 뭐 소리바다 이런 거. 소리바다도 우리 젊은 층들은 모르실 거예요. 소리바다. 소리바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뒤에 친구는 들어보셨어요? 사용해보셨어요? 소리바다? 소리바다가 노래를 음원 같은 걸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소리바다가 과거엔 그냥 저작권 침해 이런 말이 없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노래를 제3자한테 보내고 받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작권에 있는 거를 왜 니들끼리 공유하냐 이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땡 이랬단 말이야.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소리바다도 이제 뭐 벅스라든지 이런 뭐 밀크 또는 뭐더라 그 멜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원 사이트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죠. 과거에는 그냥 1대1로 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했던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뭐 동키, 우리말로는 당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그때 저도 보내고 받고 했었어요. 뭐 찬송가 같은 거 필요할 때 있으면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어떻게 알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P2P에서 만나가지고 제 자료 보내드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했던 것들이 바로 피어투피어 방식입니다. 거기 문제도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통신망의 종류. 통신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LAN. LAN이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래요. 짧은 거리, 근거리 통신망. 지금 우리 센터 같이 근거리 통신망, 짧은 거리에서 서로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MAN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도시 통신망. 그러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MAN이라고 부르고,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국가 통신망.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통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터내셔널 네트워크가 인터넷이니까는. 배는 부가가치 통신망. 060 몇에 몇몇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뭐 3분의 얼마씩 뭐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부가통신망. ISDN, 뭐 BISDN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BISDN은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써요. ATM 방식. 비동기식. 동기식은 뭐고 비동기식은 뭐예요? 동기식 ATM 여기 나와 있다. 비동기식. 자, 예를 들면 김밥을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김밥을 통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김밥을 자르기 싫어서 그냥 통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뭐 이제 좀 잘 안 잘라지는 식품이 들어가 있으면 재료가 들어가 있으면 길게 빠지는 불편함 좀 있었어요. 하여튼 잘라서 먹던 통으로 먹던 다 뱃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동기식은 뭐냐면 김밥을 통으로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통으로. 비동기식은 얘를 쪼개요. 쪼개.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김밥을 또 분해해가지고 밥은 밥대로 따로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은 재료들끼리 따로 먹어요. 어차피 그렇게 먹어도 되고 통으로 싸서 먹어도 되고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통신망은 통으로 보낼 때 힘들어요. 나 혼자 쓰면 상관이 없는데 통신망에 한 10,000명이 접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양을 내가 보내고 받으려면 힘들어요. 왜? 원체 양이 크게 와야 되니까. 이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광고도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이쪽에 막히면 저쪽으로 분산 처리도 한다. 뭐. 그 다음에 얘를 작게 쪼개서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로 쪼개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게 짜게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일 없겠죠. 막히는 일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비동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 뒷면에 보면 인터넷 선 꽂는 데가 있죠. 그 뒤에 보면 인터넷 선을 꽂아야 돼요. 그렇죠. 그 꽂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그래서 닉이라고 부릅니다. 닉이라는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컴퓨터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통신 공유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허브라 그래요. 허브. 이게 허브예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인터넷 선을 여러 개 꽂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유기 뒤편에 보면 그걸 허브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있냐면 저 끝에 우리 강의실 저 뒤쪽 문짝 뒤에 보면 거기에도 허브를 새로 교체했어요. 기가 인터넷을 하려니까 기가 인터넷을 분배할 수 있는 분배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유기는 기가 인터넷을 보통 지원해줘요. 요즘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들도 기가 인터넷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허브가 안 돼 있으면 기가 인터넷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집 공유기는 기가 인터넷 안 돼요. 공유기 자체가.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이 들어오더라도 기가 인터넷을 분배를 못 해요. 그럼 저희 집은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공유기부터 바꿔야 돼요. 왜냐면 기가가 1000메가거든요. 1000메가. 일반 인터넷이 가정에 보급되는 게 100메가예요. 100메가. 빠르면 300메가. 근데 1000을 돌리려니까 어떻게 돼? 기계 자체가 1000을 지원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1000을 받아들여요. 저희 집 제 컴퓨터도 그렇고 애들 컴퓨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쓰는 노트북은 옛날 거라 100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럼 걔는 남들 1000 쓸 때 걔는 100 쓰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또 문제라. 스마트폰이. 요즘 거는 기가 인터넷을 지원하는데 유선 무선 같은 게 제가 쓰는 핸드폰은 옛날 거라서 100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집 가정에서는 기가 인터넷을 쓸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공짜로 주면 몰라도 돈 내고 쓸 거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또 모르죠. 기가가 필요하면 그때 지원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겠죠.
뭐 리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용어를 생소하거든. 오른쪽에 4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올해도 나왔던 문제가 거기 나와 있네요. 1회 시험 때. 게이트웨이가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라우터가 뭐다 스위칭 어브가 뭐다 이런 거 있는데 예, 리피터가 뭐다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도 여러분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해야 되고 예,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가장 사용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백도어예요. 백도어. 뒷문. 앞문 뒷문이 있단 말이야. 앞문은 뭐고 뒷문은 뭐예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앞문이에요. 근데 백도어는 뭐냐면 통신기술자들이 어느 기업이나 뭐 단체의 통신 보안 설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작업하려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들락거리는 뒷문을 만들어 놓거든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번호를 써가지고. 그러면 금방 통신 업무를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폐쇄하고 나가면 좋은데 혹시 다음에 AS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또 귀찮으니까 뒷문으로 슬쩍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도어를 만들어 놔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이 백도어를 쓰거든. 다른 통신 전문가도 쓰니까 내가 쓰는 백도어에는 이렇게 방식을 써. 그러면 다른 데도 백도어가 대부분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제3의 백도어를 들어가 보면 구조가 비슷하니까 금방 쏙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해킹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백도어가 있으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백도어는. 여기 써 있어요.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이루는 말이다 이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개구멍. 글로 들락날락거리면 뭐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기 수월했다 이거죠. 자, 인트라넷은 뭡니까? 인터넷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 시스템을 적용한 거예요. 자, 우리 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강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는 이 센터에 와야 돼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쭉 서가지고 돈 내고 접수하고 해야 했던 거죠. 근데 인터넷 기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80년대 그 학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뭐 사이사이에 학원을 다녔을 때, 이게 지금 충정로죠. 그렇죠? 서대문 쪽에, 거기 입시학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단과 학원들이. 한샘학원도 있고 이런데. 그런 학원에 가서 수강 신청하려면 집에서 인터넷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8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가서 어느 강사 선생님 거 강의를 듣겠습니다. 하고 돈 내고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 방식이죠. 근데 자체 통신망은 있어요. 자체 통신망은. 그래서 우리 중부센터에 와서 중부센터 직원들끼리는 자체 통신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벗어나면 통신망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트라넷. 그런데 그 인트라넷을 더 확대시킬 수 있어요. 현대차. 그럼 현대차라는 인트라넷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근데 그 현대차 안에는 회장님 점수부터 경비실까지 다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납품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유를 납품하는 업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물통. 키 있잖아요, 키. 키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던데요? 삼성자동차도 키는 다른 회사가 생산해서 납품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럼 그 납품업체들도, 또 고객들도 그 통신망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대한 건 엑스트라넷.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웨어는 뭐냐면, 그러면 삼성자동차는 그 현대차나 삼성자동차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객 관리를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룹 외워라 그래요. 우리 센터도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시면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수강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고, 그러면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 신상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출석부를 본단 말이에요. 연락처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관한 정보를 보게끔 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룹 외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다. 60번에 나와 있는 인터넷 연결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